네, 반갑습니다. 11월 28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 진단은 또 어떤 것들이 나올는지 한번 살펴보죠. 거래가 많이 터진 종목 AB 프로 바이오하고요. 필룩스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GS 리테일과 인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종목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를 좀 알아보면은요, 괜찮아요. 그죠? 일단 상승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그대로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일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종가 기준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물려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즉 삼성전자를 내가 주식을 매수했다라면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이 다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황의 개선과 실적 개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들여야 되는 종목들이 바로 또 삼성전자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이 상속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연결되는 그런 배당 확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재료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매수를 많이 해서 저점권부터 해서 계속 끌고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이격이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얕은 조정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400주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900조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1000조는 넘어가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테슬라도 뭐 그렇게 지금 삼성전자를 앞질러가는 시가총액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테슬라와 비교하는 건 좀 그렇겠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랑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따라 들어가면서 매수 들어가시면 조금 껄끄러워요. 왜냐면 단기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훅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게 조정이 좀 길어지고요 반등이 나가면서 제자리 까지 돌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대형주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은 조정이 들어와서 훅 들어와 줄 때 그리고 저점을 잡아줄 때 그럴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뭐 무료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수익 중에 있고 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더 사려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무료방송이나 또는 시황방송들 계속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수급이나 실적 턴어라운드 앞으로의 기대감 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단기 이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원래는 6만원 정도에 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지선이 많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2,000원에서 63,000원만 오더라도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훅 들어오게 되면 그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삼성전자 들고서 걱정하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대로 홀딩 유지를 계속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가가 들썩들썩하니까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셀트리온이 이제 국내 1호 치료제로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연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상황이 시급한데 2상까지만 가서 뭔가 효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 먼저 투입부터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은 국내 1호라는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었던 것들을 지금 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야 뭐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 의미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모양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면 차트가 끌고 넘어가면서 저항대를 돌파를 시켜줬죠. 그리고 나서 주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 거래량이 약간 떨떠름하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나오면서 위에 주가가 쭉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거래량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딱 그거 보면 아마도 이제 저 고점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바로 근처에 있는 이 저항대에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딱 거기 시점에서 이제 멈추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즉, 이 매물대가 지금 진행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매물대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라면 조건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이냐면 지금 32만원, 31만원, 여기 라인대, 즉, 주가가 지난번 재료를 가지고서 상승한 그 배경, 요 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1만원에서 32만원 정도 수준의 지지만 유지해 준다라면 주가는 일단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과매수 국면 들어가고 매물에 대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지고 있겠지만 옆으로 누워주면서 흐름이 연결된다라면 이 시점에서는 뭐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역별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온 거 없거든요.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국산 1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1호라는 의미가 상징적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셀트리온은 계속 합병에 대한 이야기 있죠. 네, 이 삼형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멀리 내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고생을 계속해서 보였었는데 주가 상승 이후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형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돌려서 나가는 위치에서는 이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매물대는 넘어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부분들은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는데 사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직전 고점 때까지 가는데 한 10% 남짓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률이라면 글쎄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 31만원 정도 30만원에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매수 매력도는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가격이 조금 싸게 들어와 준다라면 매수 의견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보유 관점 유지하신 데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AB프로바이오 한번 볼게요. AB프로바이오 오늘 약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뉴스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그런 관련한 이야기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AB프로바이오는 이제 미국 자회사 AB프로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기업이 또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11월 후반에 그 18일인가요?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기대감을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약세를 보였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찬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뭔가 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 AB프로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백신이라든지 또는 뭐 바이오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뭐 치료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얼마만큼 끌어올렸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느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외의 어떤 백신사들 그 다음에 연결돼서 자회사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쪽에서 뭐 그런 백신의 어떤 사업권을 따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뭐 우리가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요거거든요. 위험
위험 딱지가 붙어 있어요. 뭐 보통은 이제 위험 딱지 같은 경우는 주의, 경고, 위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저 위험 딱지가 붙고 나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했었던 경우들 많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나마 주가가 좀 들어가야 되는 형태의 모습을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더나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형태도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지금 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살려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다라는 의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저점권에서 본다라면 이제 760원대, 여기서부터 1,400원대까지거든요. 그러니까 800원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네, 48에 32잖아요. 그러니까 400%, 저점 대비 400%. 그러니까 이번 달 11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무려 400%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쪽에 뭐 아니면 기대치란 이런 것들 반영하기보다는 그냥 백신과 연결된 부분에서 연결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으로선 뭐 기대감이죠. 네, 그런 기대감 쪽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들인데 위험한 시점, 이 위험 딱지가 붙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네,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위험한 수준에서 이 위험 딱지를 덜어내기 위해서 주가가 단기적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기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요, 다음번 지지선이 어디인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2,000원 정도가 가장 유력한 지지선이 될 것 같죠.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도 제법 많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0원까지 지지선이 확장이 된다라면 주가의 변동이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저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버텨볼만 하겠습니다만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무려 40% 정도 가까운 변동폭이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3,400원에서 2,000원까지 밀린다면 굉장한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추가 하락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관점을 대응하시는 게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2,000원 수준에서의 지지선 여부도 확인하시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또 다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렇게 만약에 윗꼭지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주가가 저 꼭지를 다시 넘어가는 데는 제법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려서 괜히 고생하실 필요는 없고요. 손실이 확장되기 전에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규 조건이 없이도 당연히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가 되신다라면 2,000원 수준 최종 마지노선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도 사실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금요일 저점이겠죠. 2,500원 수준 요 정도 위쪽에서만 일단 주가가 유지됐을 때 보유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매도 의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지금은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필룩스 한번 볼게요. 필룩스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들,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죠. 주가 단기 상승, 그 다음에 들어와서 지지, 근데 밑에까지 들어오지 않고 바로 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신고가. 보통 N자형 파동으로 많이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강한 재료가 나와줬을 때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뭐 백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뭐 코로나 쪽으로 보기는 좀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임상 이상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뭐 위암, 췌장암, 식도암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이러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으면은 뭐 긍정적으로 판단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지금 저것도 있어요. 이 코로나 치료제 쪽이 아닌 그런 쪽에서도 지금 항암 치료제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 주가를 가장 크게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는 그 바이오 기업인 제넨셀, 이 인도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업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도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임박해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이제 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치료제나 백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지션을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 제넨셀 같은 경우가 지난 9월에요. 네. 인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3상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의 결과가 좋으면 3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치료제를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그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렘데시비르를 비롯해서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역시 뭐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제넨셀하고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투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필룩스라는 기업의 이런 상승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 제넨셀이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필룩스 측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소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필룩스가 전략적 투자를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치료제에 대한 상황들 일단 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12월 초 정도 시점에 이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료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룩스가 거기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 상승은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추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뉴스 재료 하나 가지고 추세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주춤했었던 모습은 이제 매물대에 대한 부분일 테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는 있죠. 12월 초에 이제 이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일단 높다라고 본다라면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성장해 볼 수 있는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홀딩하시는 게 더 맞는 재료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에서 약간이라도 여지를 좀 준다. 그래서 5,000원 정도까지 밀린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지지선을 확인하고 나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바로 나와 버리게 된다라면 매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뭐 7,000원 정도에서 가격을 봤어요. 근데 이건 뭐 9,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잖아. 이제 사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서 매수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어떤 포지션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치더라도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매를 들어가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격대가 조금 이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조금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럴 때는 한번 고민해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아래쪽에 대한 이격도 불안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조정이 얕게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지지선이 여기 적어도 4,500원대 위쪽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5,000원대 이상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더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편의점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코로나와 연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뭐 혼밥, 뭐 혼술,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섰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언택트라는 부분들이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편의점도 안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냥 음식 자체 모든 것들을 다 배달로 시켜 먹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온라인 쇼핑몰들이 전부 다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소세지 하나까지도 전부 다 아침 배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집 문 앞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놓이다 보니까 편의점에 갈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냥 담배나 술 사러 가는 거지 그 외에는 편의점에 굳이 가야 될 일이 없어요. 왜냐면 편의점보다 더 싸고 또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 귀차니즘이 딱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 안 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편의점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많이
떨어져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게 저항으로 작용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오려면요 4만원대 이상 올라가줘야 되는데 4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겹거니와 4만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 큰 박스의 흐름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점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홀딩 전략을 하시면서 유지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자, 시간적인 포지션을 조금 길게 가져가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겠고요. 매수는 들어가시면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리겠다라는 어떤 각오로 들어가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여유와 인내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저점권에서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인콘을 한번 볼까요? 네, 인콘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콘이 이제 재료가 빵 하고 터졌잖아요. 이게 백신 관련한 재료인데, 존슨앤존슨의 그 백신을 국내 도입을 검토한다. 국내 도입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정부가 존슨앤존슨의 이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다. 이건데, 사실 이렇게 된다라면 긍정적이죠. 왜냐면은 그 인콘의 미국 자회사인 그 자이버사 테라퓨틱스, 뭐 이름 되게 어려운데 이게요. 지난해 존슨앤존슨에서 글로벌 마케팅 부회장을 역임하고 뭐 하여튼간에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가 된다라기보다도 인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부회장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했다. 뭐 이런 소식들. 그러니까 사실 인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겠죠. 야, 우리도 좀 이렇게 해줘라는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이제 인콘이 뭔가를 작용시켰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존슨앤존슨의 이 백신을 도입하겠다라고 검토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포지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존슨이 우리나라 정부에 6주 내 최종 계약을 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뭐 이제 조만간 계약이 이제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쩌면 지난 25일 날 이미 계약이 마무리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쪽에서 백신이 들어오게 된다면 인콘이 아무래도 힘을 좀 쓰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또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맥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일단 상승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기업의 실적도 흑자 전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혜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 연결고리가 인맥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이 그냥 거기 출신이 아니라 부회장이잖아요.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연결고리를 좀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인맥 관련한 종목들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은 뭐 일단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글바글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된 모습인데, 현재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달라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요, 실제적으로는 이 주가에 대한 포지션은 개인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존슨앤존슨의 연결고리가 가장 크다. 뭐 유통을 담당하는 뭐 그런 쪽으로 연결시키면 가장 좋은 수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든다면 뭐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더 덮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크게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맥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뭐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고 뭐 이게 뭐랄까
타겟팅이 돼가지고 정부가 협약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이기 때문에 잔량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170만 주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더 홀딩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근데 170만 주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요동을 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더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급등해서 팍 튀어 올라가게 되면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만약에 변동을 보이더라도요. 3,500원 이상이라면 매도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보고요. 홀딩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단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총 A프로바이오, AB프로바이오, 그 다음에 필룩스, GS 리테일, 인콘, 삼성전자, 셀트리온까지 총 6종목 진단해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또 다른 종목들은 내일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목 진단 시간에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